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올바로,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여성시각장애인의 친환경 공예 프로그램,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공예생활. 안녕하세요.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올바로 사업의 프로그램 분야에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공예 프로그램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하고,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식물을 기르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 라이프를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공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최근 떠오르는 각종 질병과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코로나19로 무료해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인데요. 저희 이용자분 10분을 모시고 총 7가지의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5명씩 나누어 2회기 진행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 노합성 원료 천연 화장품. 천연 화장품은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원재료부터가 친환경적이며 피부에도 친화력이 좋은 저자극 고영양 화장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아현동의 화장품 공방에서 로즈 플로럴 워터, 알로에베라겔과 같은 천연 원료와 천연 오일, 천연 향료를 사용하여 스킨, 로션, 에센스 이렇게 3종류의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액상 화장품인 스킨과 에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로즈 플로럴 워터와 알로에베라겔을 주 원료로 하여 카렌듈라 추출물과 꿀 추출물 등 천연 원료를 넣어 고무 주걱으로 고르게 섞어 완성시킵니다. 에센스에는 향을 첨가해 보기도 했는데요. 라벤더, 자몽, 티트리 등 다양한 천연 원료를 시향해보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자연의 향을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션은 바다포도 추출물과 달맞이꽃 오일 등이 더 첨가되는데요. 액상 원료와 유상 원료가 잘 섞이도록 가열시킨 후 블렌더와 고무 주걱으로 15분 정도 저어줍니다. 젓다 보면 점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두 원료가 분리되지 않고 충분히 섞이게 되면 완성입니다. 수작업이라 팔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좋은 원료의 가치만큼 훌륭한 화장품을 완성해야 한다며 열심히 저으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자연과 피부에 친화적인 천연 화장품인 스킨 로션 에센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천연 원료로 화장품이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수업이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발림과 보습력에 감탄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노 플라스틱 설거지 비누입니다. 어느샌가 사라진 설거지 비누.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설거지 비누는 주방 세제와 다르게 플라스틱 용기가 불필요하며 천연 유래 오일인 코코넛 오일과 팜오일, 가성소다를 기본 재료로 커피 분말과 계피 분말, 전분을 첨가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비누 공방에서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코넛 오일, 팜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등을 가성소다 수용액과 레시피에 맞게 계량하여 가열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주걱과 블렌더를 사용하여 잘 저어주는데요. 수작업으로 해야 원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 잘 저어줍니다. 오랜 시간 저어가면서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폐유로 비누를 만들어 본 경험을 나누시며 이번에는 원료가 다양하고 천연이라 더 좋은 비누가 완성될 거라며 기대에 차셨습니다. 스프 정도의 점성이 생기면 거의 완성되었는데요. 이때 기름기 제거 효과가 있는 커피 분말과 계피 분말, 전분을 넣고 레몬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여 마지막으로 잘 저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비누 몰드에 용액을 부어주고 일주일 정도 상온에서 잘 말려 잘라서 사용합니다. 설거지 비누 사용 후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대 이상으로 거품이 잘 나고 뽀득뽀득해서 설거지한 그릇에 잔류세제가 남은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기물이 없고 수질오염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는 소감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활동, 업사이클링 나무 트레이.
혹시 업사이클링 들어보셨나요? 버려지는 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재활용이라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재활용 플라자에서 가구를 만들고 버려지는 자투리 목자재를 활용하여 사각쟁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준비되어 있는 나무 토막들을 사각쟁반이 되도록 조립합니다. 모양이 형성되면 나사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모서리를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사포질인데요. 손사포질로 안쪽, 바깥쪽, 모서리 등 모든 면이 부드러워지도록 구석구석 사포질을 해주고 오일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 후에는 마무리 사포질을 가볍게 하고 드라이버로 양 끝에 철제 손잡이를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목공의 수업은 많은 체력이 필요해서 염려했었는데요. 오히려 손사포질로 나무가 다듬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재미있어 하셨고,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해 나사를 고정해보는 색다르고도 특별한 체험이었다는 소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버려질 수 있었던 목자재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멋진 쟁반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주변을 기울이면 이렇게 환경을 위한 작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에코 미니 텃밭입니다. 화분에 쌈채 모종과 쪽파씨를 심고 새싹을 길러 일상 속 활력뿐만 아니라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키우고 섭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화원에서 진행했습니다. 50cm 화분 2개에 배양토와 개분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한 화분에는 적상추와 청상추 모종을, 다른 하나에는 쪽파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줍니다. 모종과 씨앗을 심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모종은 뿌리에 묻어있는 흙을 그대로 옮겨 심고 씨앗은 싹이 올라오는 뾰족한 부분을 위로 하여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 대부분 평소에도 원예 활동을 즐기셔서 능숙하게 멋진 텃밭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후일담으로 쪽파씨를 모두 발화시키고 한 뼘 넘게 키워 간장 양념장과 파전을 만들어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텃밭 심기와 함께 새싹 재배 트레이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요. 채반에 물을 자박하게 넣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영양 가득한 무순을 속성으로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미니 텃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금치와 무, 당근 씨앗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가을이 된 지금은 상추 농사를 마치고 시금치 씨앗을 심으며 텃밭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5번째 활동은 업사이클링 양말 목공예입니다. 나무 쟁반에 이은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이번에는 양말을 만들 때 발끝을 봉하고 잘라지는 자투리천인 양말목을 활용한 손가락뜨기로 방석과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말목은 고리 모양의 천인데요. 다양한 색상의 양말이 있듯이 양말목 또한 여러 가지 색이 있어 각자 개성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뜨개 방법은 매듭과도 비슷합니다. 강사님이 미리 준비해주신 원형 중심부를 기준으로 양말목을 하나씩 걸어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매듭을 지어 원을 넓혀줍니다. 손뜨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레 걱정하시며 자신 없어 하셨는데요. 같은 기법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 뜨고 나면 금세 익숙해져서 혼자서도 멋진 방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대형 작품인 방석을 완성한 다음 자신감을 갖고 냄비 받침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어렵다는 중심부의 뜨개 방법도 배워서 모두 멋지게 완성시켰습니다. 양말 목공예는 간단한 손뜨개만으로도 멋지고 실용적인 물건이 재탄생되는데요. 재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6번째 활동은 에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물을 먹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공기정화 식물은 실내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데요. 서울 공릉동 화원에서 진행하였고 나사에서 인정한 공기정화 1위 식물인 아레카야자와 물이 부족하면 잎이 아래로 처지며 의사표현을 하는 반려식물 스파트필럼을 심어보았습니다. 사계화분 중심에 깔망을 넣고 난석을 넣어 물빠짐을 좋게 한 다음 배양토를 넣습니다. 모종 화분에 있는 식물에 뿌리 손상이 없도록 화분을 골고루 주무른 다음에 조심스럽게 식물을 꺼내어 사기 화분에 옮겨줍니다. 흙을 다시 덮은 다음 잘 다져주고 난 뒤 흙날림이 없도록 마사토를 골고루 덮어줍니다. 이렇게 아레카야자 1개와 스파트필럼 2개를 심었는데요.
스파트 필름 하나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두 환경 지킴이에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정성스레 심어준 화분은 인조잔디와 무당벌레, 버섯 등 화분 꾸밈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꾸며주었습니다. 손주에게 선물할 예정인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시며 아기자기하게 화분을 꾸미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평소 식물에 대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미니 텃밭의 근황이나 기르고 있는 식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두 환경지킴이입니다. 친환경 공예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성이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이용자분들이 심은 화분과 사업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을 카드에 담아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며 함께 환경지킴이가 되고 같은 식물을 기르며 소통한다는 점에서 마무리 프로그램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메시지 카드는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빨간 드라이 플라워 꽃다발이 있는 손글씨 액자 카드로 준비했는데요. 가족, 친구, 지인 등 함께 환경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분을 각자 선정하여 평소 전하고 싶었던 말과 자연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보았습니다. 이용자분들의 참여 소감이 담긴 메시지 카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구쟁이 손자에게 할머니가 예쁜 꽃 선물해줄게. 항상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으로 식물을 예쁘게 키우렴. 하얀색 꽃이 피는 스파트 필름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잘 길러주세요. 항상 물건을 살 때나 버릴 때 한 번쯤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환경을 바꿔줍니다. 가정과 학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자연을 아끼고 항상 기도에 힘씁시다. 항상 머리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 식물 잘 가꾸면서 환경을 염두에 둬. 받은 분들도 여러 가지 소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연보호를 생각하면서 예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잘 키우면서 환경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할머니 선물 고마워요.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할게요. 예쁜 선물 감사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자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분들이 4개월 동안 활동한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공예생활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연보호는 여럿이 함께 할수록 더 큰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프로그램을 계기로 자연을 위한 발걸음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